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키스트 한인도 협력센터의 이승철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인도 협력센터 이승철입니다. 인도에서 안녕하세요. 지금 막 예. 날라오신 겁니까? 예. 그 수학을 잘한다는 인도에서 센터장님은 거기서 수학을 하고 계신다고. 재료를 하죠. 재료. 재료. 오늘 저희가 배워볼 게 계산 재료 과학 네. 이런 거죠. 예.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그때 수학이나 뭐 하여튼 그런 걸 이용해서 예. 뭐 물질도 개발하고 뭐도 만들어보고 맥신 이런 것도 개발해보고 그 하는 거다. 예. 실험실 없다 우리는. 예. 수학만 쓴다 오로지. 맞습니까? 컴퓨터를 쓴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컴퓨터. 예. 문과생이 생각하기엔 머릿속에 잘 상상이 안 돼요. 수학으로 어떻게 재료를 만든다고 하는 건지. 뭐 모든 사물은 우리가 모든 현상은 사실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안 선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뭐 잘생겼다. X는 Y지 그냥. 우리 수학을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보다 예. 뭐 수학,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수학자가 아니라 재료과학자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이 뭐 빨리 달린다 그러면 뭐 네. 가속도가 필요하고 네, 그래서 저희한테 물어보죠. 얼마나 빨리 달리냐? 그럼 숫자로 뭐 10만큼 빨리 달린다, 20만큼 빨리 달린다. 네. 그렇게 얘기하듯이 예. 수학보다는 자연 현상을 수식으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물론 이제 저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뭐 토끼가 깡총깡총 뛰어올 때 뭐 얼마의 속도로 얼마의 발자국으로 오는지는 뭐 우리가 간단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토끼가 100마리가 뛰어온다, 10,000마리가 뛰어온다 하면 다 손으로 풀긴 힘드니까 우리의 자랑스러운 컴퓨터한테 시켜서 걔가 이제 컴퓨터가 결과를 내오면 우리가 이제 토끼들이 이런 많은 토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구나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학 제가 지금 계산 재료과학 하니까 계산도 모르겠고 재료과학도 모르겠고 걱정하신 것 같은데 계산 재료 어떻게 이렇게 재미없는 이름만 붙여놨을까? 슬라이드 첫 페이지를 보고 여기 다니구나. 좀 뭐 재밌는 단어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요즘 제가 이제 뭐 재료과학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마 계속 앞으로도 얘기를 드릴 것 같은데 예. 소재라는 게 이제 계속 중요성이 나오고 뭐 최근에도 그냥 제품보다는 소재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재료과학이 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네. 재료과학의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서 예. 컴퓨터를 어떻게 쓰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즘 신소재 개발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이런 거죠. 예, 어, 예.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과거에 보면 네. 이제 신소재 적용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신소재 예. 적용해서 얼마까지 걸릴까 보통 한 20-30년 걸리고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사실 시작 때도 예. 한 20-30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신소재가 나왔다 그랬을 때 좀 과학자들이 이제 뛰어들죠. 와, 이게 합성이 될까? 예. 만들어질까? 네. 특성이 나올까? 네.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이 합성이 정말 됐을 때 뭐 그게 산업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제가 테플론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네. 테플론이 발견된 게 1938년입니다. 테플론 뭡니까? 뭔가요? 테플론 우리 저 예. 후라이팬에 예. 안 눌어붙는 코팅 있죠. 테팔. 그렇죠. 아하. 테팔 프라이팬이 예. 테플론이 코팅이 돼 있는 거예요. 아. 미끌미끌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언제 발견됐냐면 1938년. 그런데 그때는 그것 때문에 발견한 게 아니고 연구자들이 이 에어컨 냉매를 발견하고 싶어서 새로운 냉매를 막 만들고 싶어서 합성을 했어요. 네. 그리고 실린더에 넣어놓고 한 이틀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예. 네. 어디 갔을까 해서 봤더니 뭐 생 건 아니고 어디 갔을까 해서 보니까 벽면에 다 달라붙어 있었던 거예요. 만져보니까 미끌미끌하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냉매를 개발하려고 했던 연구자니까 첫 번째 반응은 망했다. 그렇죠. 에라. 그러고는 이게 한동안 이제 그냥 창고에 썩혀져 있었답니다. 예. 그렇죠. 저는 그렇겠죠. 그걸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연도가 되게 재미있는 게 38년이 2차 대전이 시작한 때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자폭탄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원자폭탄을 농축을 하려면 되게 독성이 있는 가스에서 네. 가스를 흘려야 되거든요. 네.
저 파이프들이 다 부식이 되는 거예요. 아 코팅이 필요했구나. 그렇죠. 코팅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서 코팅을 먼저 한 거예요. 아. 그게 45년 이후. 아. 그리고 지금 보시면 60년대에 갑자기 상용화가 돼서 이제 프라이팬에 네. 들어오죠. 예. 근데 또 그때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이 가장 잘 살았던 때가 1960년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냉매, 예. 그 다음에는 핵무기. 음. 그러다가 사실은 그 전에 낚싯줄이 엉키는 바람에 예. 거기 코팅을 하니까 미끌미끌해서 잘 풀렸던 거예요. 아, 그런 걸로 쓰다가. 그러다가 그 당시에 사회상이 이제 막 미국이 막 번성을 누리는 시기다 보니까 네. 음식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얘기를 했대요. 아, 이거 나 프라이팬 하도 눌러붙어서 힘드니까 이제 붙여보자.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얘기를 왜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어쩌다 만들었다. 어쩌다 만들었다. 두 번째 그 시대의 사회상하고 참 관련이 있다. 어떨 때는 핵무기. 근데 그 민간으로 가면 눌어붙지 않는 프라이팬이나 밥통. 맥신도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기대합니다. 맥신이 하여튼 전기는 엄청 잘 통하는데 예. 이리저리 넓게 뭐 결합시킬 수 있는 물질이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뭐 그렇죠.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구자는 당연히 된다고 믿고 하죠. 예. 근데 요 그림에서 보시면 예. 뭐가 빠졌나 하면 이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해석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테플론에 1960년대에 상용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예. 사실은 상용화가 된 다음 되짚어 보니까 38년에 발견된 거고 아하. 사실은 그 사이에 수많은 재료들은 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냉매는 많이 쓰이는 게 제일 처음에는 암모니아 냉매가 쓰였다가 예. 프레온 가스가 쓰였다. 요즘은 안 쓰이죠. 네. 그 냉매 가스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재료 소재에 대한 연구가 되다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맥신도 아까 질문하셨는데 맥신은 개인적으로는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수많은 장벽들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소재들이 그래서 제가 이 소재 20년 걸리면 소재 발견되고 20년이지만 그 사이에 이게 아까 그래서 제가 핵무기나 이 뭐 미국의 번영 시대를 왜 얘기하냐면 그 시대의 사회상하고도 또 맞아 떨어져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예. 포탄이 없었으면 테팔 프라이팬도 없었을 수 있죠. 있겠네요. 그냥 실린더에 갇혀서 그 연구원은 망했다 그러고는 딴 걸 하고 있었겠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가 음. 이제 소재가 수많은 소재들이 있고 수많은 소재들에서 이제 걸러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중에 일부만이 부품이 되고 장비가 되고 제품이 되는데 이런 소재가 개발된 다음에 제품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제품이 만들어져서 소재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보다 더 단단한 쇠, 뭐 지금보다 더 가벼운 뭐 알루미늄보다 더 가벼운 쇠가 예.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맞춰서 소재가 나올 수도 있고 환경 교재가 나온다면 그게 맞춰서 나올 수도 있고 아래 위로 올라가긴 하는데 어쨌든 이 소재 쪽은 저희가 이제 보통 과학의 영역에 가깝고요. 제품은 좀 공학의 영역에 가깝다고 볼 수 알겠습니다. 있고요. 뭐 지금까지는 매우 그 기초적인 얘기였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조금 제가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듣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저희가 이제 아직 수학이 안 나와서. 수학은 이제 맛만 볼 예정이에요. 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영화가 마블의 아이언맨하고 이제 블랙팬서인데요. 예. 그래서 아이언맨은 우리말로 치면 철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아이언맨 보면서 항상 아쉬웠던 건 뭔가 하면 이 친구가 출동만 하고 나오면 항상 다 긁혀서 오는 거예요. 네. 음. 그렇지, 그렇지. 그 마크 24, 마크 25 계속 긁혀서 오는데 왜냐하면 예. 그만큼 단단한 소재가 없었던 거죠. 아. 그러면 이 아이언맨은 공학의 결정체이긴 하지만 소재가 부족했다고 결론 낼 수 있죠. 그렇지. 아하. 어디 갔다 와도 매끈매끈해야 되는데. 매끈매끈해야 그렇죠. 되는데 매끈매끈해야 되는데. 그런 소재는 블랙팬서가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비브라늄이. 비브라늄. 그래서 그 소재 저는 사실 두 영화의 재미로 보면 아이언맨이 더 재미있지만 예. 재료과학자 입장에서는 비브라늄이 훨씬 더 이제 마음에 드는 거죠. 그리고 이 비브라늄이 만들어지면 또 이제 아이언맨이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소재라는 게 그다음 사실 영화들 이거 말고도 영화들 보면 저 아바타도 영화가 결국 어노테니움이라는 소재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비족하고 열심히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2003년도에 코어란 영화가 있어요. 지구의 내핵이 뭐 멈춰서 뭐 뚫고 들어가서 한데 그때도 신소재가 같은 이름입니다. 어노테니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재라는 게 단순히
내하고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소재가 새로 생기면 그게 관련되는 어떤 파생되는 기능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과거에는 뭐 녹슬어서 못 썼던 것이 그렇죠. 예. 이제는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소재가 그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저는 소재 재료 과학자로서는 이게 되게 좀 자신 큰다. 예. 그래서 계속 재료 얘기를 드리면 그럼 과거에는 재료 연구 어떻게 했나 하면 네. 제가 좋아하는 김홍도의 대장간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옛날 사람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 친 거예요. 예. 그래서 두드리고 그냥 뭐 녹이고. 온도 풀무해서 그냥 두드려서 이때는 거의 경험 과학이었고 전수만 되는 거였죠. 이유는 몰랐었죠. 예. 그다음 오른쪽은 혹시 어떤 칼인지 아시나요? 되게 유명한 칼. 모르겠는데요. 좋은 칼. 이렇게 막 물결 무늬가 있잖아요. 예. 물결 무늬가 있고 되게 날카로운데 이게 이제 중동의 다마스커스 칼이라고 중동의 칼이에요? 예, 중동의 칼인데 이게 다마스커스라고 굉장히 물결 무늬가 있고 얘가 이 안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제 끈적끈적하다고 하는데 예. 그거를 이제 굉장히 유명한 다마스커스 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칼도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당시에 철광석에 네. 어떤 시간 철광석을 때리고 접어서 때리고 접어서 때리다 보니까 이런 물결 무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물결무늬가 넣은 게 넣은 게 아니고 아니고요. 정말 이 소위 말하는 이 노동의 집합체죠. 와. 때리고 접고 나올 때까지. 예. 그리고 그때 특이하게 이제 이 소재의 특정한 성분 때문에 쇠가 깨지지 않고 끈끈해서 뭐 쇠도 자르고 뭐 다 자른다라는 아. 보검이었죠. 와. 그런데 이것도 그 사람들이 그때 알고 있었나? 그건 아니죠. 그냥 경험적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 나왔는데 그때 이것도 네. 보니까 그 당시 그 지역에서 났던 철광석이 그런 성분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경험적으로 하다가 그 철광석이 안 나오니까 망하고 그 다음에 소위 왜 옛날의 기술이 실전된다는 거는 뭔가 하면 그게 없으니까 안 나오는데 경험이 살아. 경험하는 사람도 없고 사람이 사라지다 보니까 근데 21세기 이제 과학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저희는 아까 이제 저 질문하셨는데 그럼 연금술은 사실 금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면 네. 네. 왼쪽은 연금술이고 보면 뭐 물 이 액체에다가 뭐 박쥐똥도 넣고 뭐 무슨 풀도 넣고 해서 끓이면 금이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실패했죠. 예. 그다음 이제 해리포터에도 보시면 이제 현자의 돌이 네. 이제 금을 만드는 돌이라고 돼 있지만 저희는 이 현자의 돌보다는 이제 앞으로 얘기 드릴 컴퓨터가 바로 여기 요 손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금을 만들지는 못해요. 네. 예. 그렇지만 금 말고 다른 성질을 가진 재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카툰인데요. 왼쪽에 이제 아름다운 자연의 토끼가 당근을 먹고 있는 카툰인데, 예. 그럼 아름다운 뭐 자연에 참 뭐 뛰놀고 싶다고 도 되겠지만 저는 네. 오른쪽에 막 여러 가지 수식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또 제가 뭐 이렇게 매우 피곤하시겠어요. 이렇게 세상을 보시면. 그런 수식만을 본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21세기 그러니까 뉴턴 이후의 과학이 만들어지면서 예. 모든 현상을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음. 근데 저희가 수식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 수식을 풀면 답을 얻는 게 과학의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사람 수도 제한이 있고 능력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된 숫자의 계산들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가 혹시 이거 아시는지 모르지만 히든 피겨스 영화 봤습니다. 보셨죠? 네. 여기 되게 보시면 수학 잘하는 흑인 여성들 나오는. 컴퓨터였죠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계산하는 사람들. 예. 어.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의미하는 의미가 왜 물건에 붙었나 했더니만 여기서부터 이제 비롯됐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뭔가 하면 이제 저 물리학자들이 어떤 수식을 기본적으로 만들면 이 사람들이 그 컴퓨터들이 그 계산을 하고 검산을 하고 복잡한 계산, 그 당시에 복잡한 계산들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의미가 있었어요. ENIAC 같은 옆에 있는 ENIAC 같은 컴퓨터로도 안 됐으니까 빨리 계산을 하기 위해서 나사에서 히든 피겨스가 나왔는데 예. 컴퓨터 근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그러면 더 복잡한 상황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손으로 풀 수도 없는데 결과는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컴퓨터의 사람 컴퓨터가 기계 컴퓨터로 대체되고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21세기 그럼 왜 갑자기 지금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어렵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똑한 네. 컴퓨터 한 대가 열심히 일하는 것과 똑똑한 컴퓨터 한 4개를
일을 따로 주고 일을 시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2000년 1990년대 이후에 들어온 이제 컴퓨터 기술이 병렬 컴퓨팅,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수식이나 수식의 발전, 저게 GPU의 컨셉 아닙니까? 병렬 컴퓨팅 GPU 전에도 있었습니다. 전에도 있었습니까? 예. 어. 그 저희도 이제 1990년대에 이제 병렬 컴퓨팅을 하겠다고 막 했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접근성도 별로 안 좋았고 그래서 그 당시엔 그렇게 쉽게는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CPU 코어가 막 수천 개씩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계산과학자들은 소위 말하는 신이 난 거죠. 이제 네, 네. 과거에 못했던 것들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컴퓨터의 진화는 어떤 건가 하면 제가 이제 왜 그럼 2000년대 이후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이 컴퓨터 또는 시뮬레이션이 등장했을까 생각해 보면 예. 이것도 시간이 맞는 거예요. 어. 컴퓨터도 발전했고 병렬 컴퓨팅도 생기고 CPU도 빨라지고 알고리즘도 생긴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이제 진화가 되다 보니까 나와서 모의 법칙은 누구나 아시겠지만 아는 거예요. 예. 트랜지스터 한 개에서 지금은 뭐 1500개까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발달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발달하니까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이론과 이제 실제를 결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패러다임이 이제 변했다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경험과학에서 이론이 포함된 이론과학, 그리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내는 어떤 계산과학, 그 다음에는 요즘에 뭐 많이 얘기가 되는 어떤 빅데이터 기반 과학들까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점점 이제 규모가 증가하고 이런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는 소재를 개발하는 어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걸 이제 말하고 있는 근데 거죠.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그 센터장님. 그러니까 수학으로 예전보다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지고 그래서 사람이 다 할 거 대신에 컴퓨터가 계산해 주니까 그거 뭐 굳이 실험 다 안 해도 되지 않니? 예. 실험하는 거 대신 컴퓨터로 식을 구해서 계산을 해보면 대충 짐작할 것이야. 그 뭐 물질을 신소재를 개발할 때도 예전에는 일일이 그거 다 실제로 해봤는데 그냥 컴퓨터를 했다 치자. 예. 그래 했더니 대충 이렇게 나올 것 같네. 그걸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잖아요. 컴퓨터로. 그렇죠.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죠. 근데 그게 훨씬 효율적입니까? 아니 정확합니까? 효율적인 건 확실할 것 같아요. 내가 실제로 실험실에서 하나하나 실험해 보면 시간도 많이 들고 뭐 그럴 텐데 컴퓨터로 계산하면 빠르고 돈도 별로 안 들고 그렇긴 할 텐데 그게 정확합니까?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떤 상황이 정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현대과학의 힘을 빌려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 아마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제까지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정확한 이론 중에 하나가 양자역학이죠. 네. 그럼 이제 양자역학으로 들어가야겠죠. 양자역학. 근데 양자역학 전에 예. 아니, 근데 그래서 긴장하지 마. 얼마나 근데 안 대표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면 예. 예 또는 아니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정확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자연을 다 이해하는 어떤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예. 아직도 이해 못하는 부분, 복잡한 부분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우리 경험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겠죠. 어느 정도는 정확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 전공을 하는 입장에서 100% 정확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쓰시죠? 네. 전 내비게이션 쓰면 뭐 제가 어느 지역까지 가면 끝까지는 잘 가요. 한 1.5km, 500m 앞까지는 가는데 항상 헤매거든요. 막판에 그죠. 약간 헷갈리죠. 예. 항상 헷갈리거든요. 예. 구글 맵 쓰시는 거죠? 그때 그냥 아이나비 뭐 이런 거 썼어요. 아이나비 아이나비. 좋았어. 예. 아이나비. 그런데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가줄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갈 만큼의 정확도를 우리가 아직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아,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하니까. 예. 근데 그걸 단순화시키면 비슷한 방향까지는 그렇죠.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아. 그것만 해도 사실 비용이나 효율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의 장점은 이런 거죠. 저 산이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야라고 예. 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는 사람은 예를 들어 실험으로 검증하는 사람이라고 치고 예. 우리는 이제 저 산이 높을 거라고 이제 손으로 계산을 했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은 배고프고 힘들어도 높은 산이라는 걸 믿고 가잖아요. 네, 그렇죠. 뭐 아닐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 믿고 가면 어쨌든 끝까지 가다 보면 제일 높은 산의 정상까지 갈 수 있지만 네. 아니면 이 산이 아닌 게 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 확신을 심어준다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어요. 아. 이게 될 거야. 아.
물론 안 되면 미안하겠지만 적어도 내가 아는 한, 우리가 아는 한 정확해 라는 정도의 확신도 심어줄 수 있는 거죠. 비용이 더 적게 들고 시간이 단축되겠군요. 그렇죠. 최대의 장점은 그렇죠. 실제로 해보지 않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니까 일종의 그렇죠. 그죠? 그래서 뭐 비용으로 얘기 드리면 제가 듣기로 하여튼 누리호도 예. 엄청난 시뮬레이션과 엄청난 뭐 도상훈련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이건 기회는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효율도 줄이고 뭐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었겠죠. 뭐 우리가 막 로켓이 한 수십 개 있어서 쏘고 다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저거 수학 계산을 다 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게 비용을 줄이는 거니까. 전 그걸 수학으로 만드는 게 더 신기해. 샥 하고 올라가는 비행기 그 비행 물체를 네. 어쨌든 수학 공식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신기합니다. 솔직히 지금 그렇게 치면 지금 안 대표님 타고 다니신 비행기도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지금 슬라이드 봐주시면 예. 보잉 777이 네. 여기는 실험으로 보통 왜 이렇게 비행기를 만들면 거대한 풍동에서 바람을 확 불면서 뭐 날개의 모양을 잡거나 엔진을 잡고 하거든요. 네. 이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시뮬레이션으로 다 만든 겁니다. 아예 그냥 그래요? 처음부터 기어, 뭐 페달, 예. 그다음에 Y 와. 그 선들까지도 다 네. 시뮬레이션으로 만들고 이 기체를 만들었을 때 뭐 비행기가 얼마의 높이에 날 때 뭐 양력이 얼마고 연료는 얼만큼 줄 거야라는 거를 다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와. 이게 뭐 이제 힘을 받았을 때 부러지면 안 되고 네. 뭐 자기 힘을 유지하고 있게끔 이게 그래서 이미 공학은 이 정도 수준까지 왔거든요. 저런 걸 할 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견고함의 강도, 예. 바람이 이렇게 불 때 어떻게 돼야 되고 그렇죠. 이런 수학적인 공식을 다 계산해서 이렇게 컴퓨터로 만들어 보는 거네요. 그 수학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단단한 물체가 있으면 예. 그 단단한 물체를 설명하는 식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식을 따뜻한 물체를 설명하는 수학이 있습니까? 수학보단 단단한 물체는 뭐 그러니까 내가 힘을 얼만큼 주면 얼만큼 쉴 것이다. 예. 라는 식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식을 넣는 거죠. 그 식을 넣어서 그럼 바람이 지금 뭐 앞바람이 뭐 300m로 불면 그 힘을 받으면 얼마만큼 쉴 거야. 그렇게 계산할 그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울기 뭐 이런 걸 계산할 그렇죠,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뭐 바람이 불면 앞바람이 어떻게 불고 뒷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는 아마 저 유체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해주셨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이제 저희 재료하는 사람 입장에선 이까지 만들었지만 이게 극한 아니냐? 알고 있는 재료, 예. 알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 다 했는데 이거보다 더 가벼운 게 있다면 내부에 뭐 충전률을 더 높이거나 뭐 내부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겠죠. 아니면 더 가볍게 만들어서 더 많은 손님을 실을 수도 있고 그런 소재가 뭘까? 계속 그런 식의 소재들을 계속 개발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개발은 그냥 막 갖다 넣어보는 겁니까? 주기표가 딱 있어요. 주기표 펴놓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상상이 안 돼요. 요걸 하나 넣어볼까, 저걸 하나 넣어볼까 이렇게 하나씩 넣어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약간 모범 답안이라는 게 대충 있어서 이제까지 쌓아 올린 부분들을 가지고 예.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있죠. 우리도 이제 뭐 몇십 년간 또는 몇백 년간 해왔으니까 그 예. 경험에 기초한 소재들을 지금 여기에 이 소재에 뭐를 넣으면 뭐 단단해져. 뭐 이 소재에 뭘 넣으면 단단해지지만 무거워지니까 그거를 뭐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소재를 넣어. 그런 식으로 썼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계산과학으로 예측하고 이거 진짜 썩으니까 괜찮아. 그러고는 실험해서 만들어보는 한번 만들어보고. 아하. 그래서 지금 공학이 제가 봤을 때 공학이 극한은 여기까지 가는데 예. 이제 그러면 극한을 갔으면 사람들은 항상 지겨우니까 그 다음 단계를 가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보다 더 나은 게 없을까. 그래서 요번에 알겠습니다. 찬드라얀이 왜 인도 찬드라얀이 저 달에 착륙했을 때 무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거의 컴퓨터를 가지고 다 자동 제어를 하고 스스로 제일 안전한 자리를 이제 찾아 내려갔어요. 예. 뭐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미지도 그러니까 영상도 분석해야 되고 제어도 해야 되고 해서 이제는 달까지도 그러니까 사람 없이 갈 수 있는 정도. 계산으로. 예. 이야. 지금 이것도 달하고
달은 그렇게 안 멀어서 한국 이거 지구하고 1초 정도 차이가밖에 안 나지만 네.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진짜 스스로 알아서 다 해야 되잖아요. 네. 물론 잘못하다 보면 깨지긴 하지만 음. 그랬을 때 이제 컴퓨터라는 게 이제 이만큼 좀 정확성 또는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부분까지 왔고 공학의 어떤 예술 정도 예술적인 경지까지 올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저런 건 식을 지금도 사람이 식은 결국 만들어 줍니까? 아니면 현상을 넣어주면 컴퓨터가 저런 현상을 수식으로도 바꿔주는 건 사람이 합니까? 아니면 컴퓨터가 그걸 해주기도 해요? 아직은 사람이 하는 사람이 다 해요. 결국은 식을 만드는 건 사람이고 그쵸. 컴퓨터는 그거 가지고 계산만 해주는 그렇죠. 거네요. 현재는. 근데 요즘에 뭐 인공지능은 뭐 수식도 만들어 준다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수식 뭐 예를 들면 달에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거든요. 뉴턴의 그 방정식만 쓰면 되는데 그래도 연료가 계속 소모되고 했을 때 우리 손으로 계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지만 식이 단순하다고 해서 풀이 과정이 단순하진 않죠. 아하. 수학 문제도 그런 거 많잖아요. 수학을 잘해야 되는구나. 수학을 잘해야 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선 재료과학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좀 더 좁혀서 예, 이제 여기도 알고 제가 수식이라고 썼네요. 예. 보시면 참 안타깝게도 재료과학은 물리, 화학, 수학, 컴퓨터 공학에 대한 지식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아하. 막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그냥 재료라는 건 결국은 원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원자들이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정렬의 형태. 정렬돼 있느냐는 화학에서 아. 하는 거고 그 정렬된 원자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뭐 전기 전도도 이런 거는 물리 영역이고 예. 그다음에 그거를 포괄하는 것이 수학이고 그걸 풀기 위한 방식이 컴퓨터 약간의 컴퓨터 공학인데 그렇다고 저희가 컴퓨터 공학을 아주 잘한다고 하기보다는 그런 개념들이 들어왔다고 할 수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주로 쓰는 거는 재료 이론에 대한 수식. 음. 그건 제가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굉장히 몇백 년 전부터 만들어 온 수식에 추가하거나 수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막대한 CPU 메모리, 그 다음에 예전에는 풀 수 없었던 어떤 엄청나게 큰 시스템을 풀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 예. 그러면 이제 더 범위를 좁혀서 그럼 아까 얘기드렸듯이 정말 정확한 게 양자역학이라면 양자역학 힘드셨나요? 양자역학 저희 조금 압니다. 그래서 뭐 네. 수소가 있고 수소 주위에 뭐 예. 전자가 어떻게 돌고 예. 하는데 그렇죠. 전자는 이렇게 회전도 합니다. 그죠? 박사님. 스핀도 예. 하시고 예. 근데 자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서 맛만 보자고 한 게 그럼 자 물질을 이루는 우리 예. 물질을 이루는 모든 삼라만상은 원자하고 전자. 근데 전자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자가 거의 무한할 정도로 많이 있는데 이 전자들을 어떻게 다 계산할까? 양자역학도 보면 슈레딩거 방정식을 손으로 풀 수 있는 정도는 수소 정도가 되고요. 예. 뭐 철, 코발트, 뭐 우라늄 이거는 계산을 못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시겠죠. 어떻게 그런데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왼쪽이 슈레딩거 방정식이고요. 20년대 나왔고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벌써 어지럽네요. 근데 요거만 수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R1, R2 이렇게 있는 게 전자들 하나들인가요? 예. 네네. 그런데 이게 1964년에 이 노벨상 받은 이분이 이거를 완전히 개념을 바꿔서 네. 전자들 하나하나 움직이는 걸 하지 말고 예. 우리 양자역학이니까 전자를 구름처럼 생각을 하자. 그 전자 밀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건 어려우시죠? 예.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닙니다. 저희 알아들 수 있습니다. 예. 예를 하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 시골 운동장에 이제 애들이 놀고 있다고 쳐보면 예. 네. 자, 막 애들이 어떻게 노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축구를 하고 있다면 패턴이 정해져 있겠죠. 우리가 관찰을 한다면. 그렇죠. 네. 아, 뭐 이렇게 움직이면 아, 쟤네들은 축구를 하는 애들이야. 그럴 때는 운동장에서 노는 애들 전부 다를 다 보고 있어야죠. 예. 근데 운동장 전체를 쓰고 있고 막 난리가 났다 그러면 이거는 뭐 술래잡기를 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시골 학교라 그랬잖아요. 먼지가 막 풀풀풀 일 거예요. 네. 그럼 축구지 축구. 근데 먼지가 예를 들어 축구장에서 먼지가 풀풀 풀린다면 예. 이 친구들은 축구하고 있네. 예. 농구장에서 있다면 그건 농구하고 농구하고 있네. 있네. 그러니까 학생들 하나하나를 다 볼 필요 없이 먼지만 보자는 거예요. 아. 그러면 대략 추정할 수가 있다. 그렇죠. 아.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이 이제 우리의 정확도의 한계인 거죠. 그 모든 애들 다 하면 정말 축구하는 애도 있고 축구하는 옆에서 뭐 작게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도 어느 정도 먼지 구름에서 유출을 해보자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아하. 너무 일일이 세세하게 계산하려고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예. 대충 평균적으로는 비슷한 값만 구하면 되는 거 그렇죠. 아니냐? 그래서 평균 그 이제 아까 뒤에서 이제 얘기를 드리겠지만 예. 평균적으로 해서 이제 이 전자가 무지무지 많은 시스템을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64년도에 나왔지만 아직까지 컴퓨터가 없으니까 뭐 한 원자 한 개, 그러니까 한 개 정도 계산할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아하. 네. 그렇지만 점점 올라와서 이게 어떻게 됐나 하면 1998년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오. 그래서 저희로서도 되게 의외였는데 예. 이제 왼쪽 분이 그 이론을 만드신 분이고 오른쪽 분은 그 이론에 따라서 프로그램 코드를 만드신 분이에요. 네. 근데 보통 생각해 보시면 노벨상이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왜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이 증명이 안 됐다고 못 받을 정도로 보수적인 노벨상 위원회가 컴퓨터로 사용하는 부분을 노벨상을 줬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반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정도면 이게 98년 이후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소위 뭐가요? 계산과학을 통한 결과가 요즘엔 연구할 때 이제 계산과학으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이제 논문을 이제 쓸 수 없을 정도까지도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도 여쭤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좀 단순화시켜서 계산화하고 수치화하고 그걸로 컴퓨터로 돌려보는 방식으로 계속 발전해 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아주 정확하게 현실을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숫자로 바꾸는 게 아니고 마치 구름 아까 전에 구름 보고 대충 축구하느냐 농구하느냐 했듯이 대략 이런 식으로 단순화 다소 거칠게 단순화해서 처음에 이제 거칠게 단순화하다가 우리 욕심이 좀 더 자세히 보자, 좀 더 자세히 보자. 예. 그럼 뭐 축구를 하면 뭐 공격수는 어떻게 공격을 하고 골키퍼는 어떻게 있는지도 구름으로 대충 볼 수 있지 않겠죠. 그럼 좀 더 정확해지지 않겠냐. 그렇죠. 자꾸 처음에는 굉장히 불호도하다가 점점 이제 정확하게 만들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만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야 그걸 더 크게 해보자. 왜 학생 1000명 있는 운동장을 하냐. 한 10,000명 있는 잠실에 가서 해보자. 이제 계산량은 더 많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분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 알겠습니다. 잘 따라갈 만한데요? 김상훈 기자님은 좀 알아듣고 계십니까? 열심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 뭐 저 묻지 마십시오. 그래서 네. 그럼 이것도 뭐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는 게 이제 자 예. 그러면 재료과학자의 꿈은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원자가 있고 네. 뭐 A 원자, B 원자, C 원자가 있으면 네. 얘들을 어떻게 배열을 해서 어떤 규칙에 따라서 배열을 하면 어떤 물성이 물성을 가지는지. 가 꿈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뭐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지만 결정 구조 그러니까 원자들이 어떻게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특성들이 달라지고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론을 가지고 예. 계산을 하는 거죠. 뭘 보는 겁니까 여기서는? 여기서는 사실 요 원자의 정렬 형태. 원자가 있고 여기 이제 그럼 전자들이 막 퍼져 있을 거잖아요. 네, 예. 그 전자가 어떻게 퍼지냐에 따라서 얘가 반도체가 되기도 하고 예. 금속이 되기도 하고 금속이 되기도 하고. 저 안 대표님 아시는 스핀이 돼서 자석이 되기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것만 보면 좀 움직이는 패턴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어려우신데 자 요거는 어려우신데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 자 그럼 요거는 왼쪽은 구리에 대한 소위 우리가 보는 전자 구조고요. 예.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오른쪽은 요 쉐이딩된 부분이 있죠. 예. 여기 실리콘입니다. 혹시 실리콘 뭐 에너지 갭 이런 얘기 혹시 밴드 갭 이런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밴드갭은 잘 모르겠습니다. 밴드갭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뭔지 예.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밴드 갭이 예측이 됩니다. 밴드갭이라는 게 뭡니까? 밴드갭이라고 하는 게 좀 잘난 체 좀 할까요? 네. 원자 옆에 쌓여 있는 그 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전자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와 어. 이 원자의 영향권을 벗어난 전자 사이의 거리 맞습니까? 아닌데요. 송구합니다. 야. 송구합니다. 야, 근데 정말 좀 정확하게 좀 알고 들어오십시오 좀. 예를 들면 뭐 밴드 갭이라는 거는 어. 그냥
그 보통은 그래서 네. 저 실리콘은 밴드갭이 얼마고 그다음에 요즘 실리콘 카바이드는 밴드갭이 얼마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마다 전기가 그런 왜 전력 반도체 실리콘 카바이드는 전류를 많이 넣어도 안 예. 터지는데 예. 실리콘 터지고 하는 게 이 갭이 작다 보니까 전류가 많이 들어가면 이게 전자가 막 이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더 이상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근데 실리콘 카바이드는 이 갭이 크다 보니까 예. 내가 아무리 전력을 많이 넣어도 다른 데로 새지 않고 정해진 길로만 간다. 자기가 이제 견디면서 가는 건데 음. 제가 이 슬라이드를 놓은 이유는 그러면 이제 밴드갭도 계산 뭐 그러니까 밴드갭 있는 물질이니까 반도체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왼쪽에 있는 구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다 통해 버려. 전기가 잘 통하고 그러면 금속과 반도체를 계산만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이런 것도 계산을 수학으로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아까 이제 촉매 얘기를 잠깐 했는데 촉매 보통 물질로 쓰는 게 백금, 뭐 루비듐, 루세늄 참 이름도 듣기 힘들고 되게 비싼 이리듐 이런 건데 백금 촉매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에 백금이 예.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제안하는 거는 백금도 비싸다. 그렇다면서요. 백금이 비싸서 그걸 대체하는 걸 뭐 찾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대체하는 보통 것들이 저희는 이제 대체를 철, 코발트, 니켈 같은 소재로 대체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좀 흔한 거 그나마 지금 좀 싼 거. 쓰고 있는 거. 예, 좀 싼 걸로. 어. 그런데 이 물질은 특이하게 다 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자성을 가졌을 때 촉매 특성이 어떻게 될까를 이제 이론적으로 예측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계산으로 이제 증명을 한 거죠. 예. 그러면 소재의 자기적 특성도 촉매에 활용을 할 수 있고 예. 그러면 좀 싼 금속 쓸 수 있지 않겠냐. 그 특성이 맞는 금속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특성이 있는데 백금이 아닌 특성이 있는 게 뭘까? 예. 요걸 찾는 거예요. 비슷한 촉매 촉매의 특성을 보이는데 싼 금속을 쓰고 싶은데 그러려면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이 자석이니까 자석까지 고려하면 또 새로운 촉매들을 만들고 뭐 현대판 연금술이란 거는 그러면 백금을 대체하는 거니까 예. 뭐 금을 못 만든다 할지라도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소재를 이제 설계할 수 있는 거죠. 야.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사람 손으로 하기 어려우니 그럼 돈이 수학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컴퓨터로 하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결과 이제 다른 실험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컨셉이 괜찮다. 그래서 정말 싼 금속, 지구상의 흔한 금속으로 어떻게든 촉매를 만들어 보자. 라는 연구를 하나의 예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잠깐 넘어가면 딴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요 왼쪽이 곱하기 10의 3승이면 논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뭐 15,000건, 지금 19년에 15,000건이니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이 늘었겠죠. 신소재와 관련된 예, 소재와 관련된 제일원리 계산 저거는 컴퓨터의 발달과 완전 정비례하는 겁니까? 거의 정비례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수적으로 들고 있네요. 이때 조금 나오긴 했는데 컴퓨터 손쉽게 접근할 수 있죠. 네. 그다음에 CPU가 굉장히 늘죠. 예. 그다음 코드가 쉽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거의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의 신소재를 개발할 때 그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그 트라이 앤 에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요것도 넣어보고 요거 아닌가? 그쵸. 요거 조금 바꿔보고 예. 다시 넣어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모양이죠. 진짜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를 넣어보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 예전에는 실험을 하면 예. 우리가 이제까지 과거에 선배들이 썼던 소재만 쓸 수 있다면 예. 우리는 이제 뭐를 써도 상관없으니까 다 넣어보자. 혹시나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운 좋으면 터지고 운 없으면 못하는 거고. 그렇죠. 예. 이제 꿈은 터져라는 거죠. 예. 근데 터질 때도 있고 안 터질 때도 있는데 네.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더 검색하는 소재의 수가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쟁이 되다 보니까 예.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확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같은 게 개발되면 더 빨라질까요?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 그 양자 컴퓨터는 진짜 양자역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예. 저는 근데 아까 여기 얘기 드렸던 것도 양자 역학을 활용하잖아요. 예. 전 궁합이 되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아요. 아하. 신소재의 개발이. 예. 그래서
그 어떻게든 신소재가 계속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개발 주기는 점점점 짧아질 거고 그 다음에 그 여기에서 관련된 뭐 특허든 뭐 지적 재산권에 대한 뭐 싸움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개발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예.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자 이제 초전도체라는 게 예. 아까 운동장 얘기 드렸잖아요. 네. 초전도체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초전도체 운동장에 아이들 둘이가 손잡고 열심히 뛰는 거예요. 예. 막 줄을 맞춰서 쫙 뛰는데 그때 나타나는 흙먼지는 뭐 축구나 이런 거 거의 비슷할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초전도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흙먼지를 가지고는 네. 초전도체를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음. 왜냐하면 걔네들은 굉장히 줄을 맞춰서 뛰고 있는데 예. 네. 그 흙먼지 개념으로는 안 되다 보니까 또 예. 전자 하나하나를 봐야 되는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론이 없다 보니까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것까지 들여다보기 예. 그래서 저희도 어렵다. 꿈은 정말 이론으로 초전도체를 딱 예측해서 지금 세상을 바꿔보고 싶은데 예. 아직 이론이 없고 현재까지 이론은 아직도 성글다라는 게 이제 좀 단점입니다. 이것도 양자 컴퓨터가 생기면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 나온 초전도체 얘기는 그것도 이론적으로만 그래도 이론적으로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건 있었잖아요. 그거는 낮은 온도에서. 아, 그렇지. 낮은 매우 온도에서. 낮은 온도에서는 가능한데 이걸 네. 좀 올린 영도나 상온. 상온에서도 초전도체가 가능하느냐? 지금까지 이론은 제가 알기로 40도, 그러니까 절대 온도 40도, 영하 230도까지는 이론이 있는데요. 예. 네. 그보다 높은 온도는 노벨상은 받았지만 이론이 없습니다. 이론도 예. 없습니까?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저희 아까 얘기드렸듯이 이해를 못하면 예측을 못 하는데 예. 이해를 못 하니까 초전도체는 여기 썼던 것처럼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뭐 침을 삼키지만 어쩔 수 없이 바라만 보고 있는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러면 컴퓨터를 다 믿어야 되느냐? 예. 제가 이해하는 이제 가속 페달이 여기 보시면 되게 황당한 사건으로 이 가속 토요타 리콜 상태가 벌어졌는데요. 바닥 매트에 발판이 끼면서 안 돌아온 건데 토요타? 토요타 자동차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우리는 모든 걸 컴퓨터로 만들었다, 설계했다. 설계했다. 네. 아까 보잉처럼. 보잉처럼. 그런데 발판이 끼는 걸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아하.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페달을 밟으면 이렇게 밟으면 발판이 끼는 거예요. 발을 떼면 올라와야 올라와야 되는데. 되는데 못 올라오는 거죠. 아, 그래서 뭐 얼마인지 뭐지 수천억 개 예. 그 돈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 엔진룸에서도 신호 같은 것도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얘기는 왜 드리나 하면 너무 시뮬레이션을 믿지는 말자. 그래도 한 번은 검증을 하고 가자. 열심히 첨단 컴퓨터를 이용해서 예, 설계를 했는데 요 바닥 매트 그쵸.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그 바닥 매트가 걸릴 줄은 예상 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네, 우리 그럼 완전 제대로 못한 거네요. 그래서 우리 인식이 아직도 그 정도의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뭐든 한 번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 그거를 모든 걸 컴퓨터에서 된다라는 좀 지나친 확신 같은 게 좀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는 역할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계산 재료 과학이라는 거는 그렇죠. 계산을 통해서 어차피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최대한 그 실험의 건수를 줄여주고 속도를 빨리 해주고 그렇죠. 돈을 좀 줄여주고 그런 컨셉이네요. 그래서 혹시 뭐 전쟁을 한다 그러면 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병이 결국 깃발을 꽂아야 된다. 그런데 뭐 탱크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뭐 폭탄을 많이 쏘지만 결국은 진지를 가서 점령하는 꽂아야죠. 예. 그뭐 예를 들면 보병이 어. 실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저희는 전투기 일단 좀 이렇게 대충 좀 초토해놓고 그리고 실험이 들어가면 된다. 뭐 전쟁도 보면 그래서 전투기가 아무리 때려도 점령 안 하면 결국은 남의 땅인 것처럼 예. 이것도 아무리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 합성하고 현실에서 만들 수 있는 그거는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계산 재료 과학은 이렇게 막 실험해보고 뭐 이런 거 같아? 논문 틱 던지고 끝이네요. 거기서 빠지는 역할이군요. 아니죠. 부르죠.
이리 와봐. 만들어봐. 이거 이렇게 되거든. 예. 만들어봐. 확신을 가지고 만들자. 그리고 보통 이제 실험을 하다 보면 이제 문제들이 있으면 또 그때 이제 그때부터 피드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빠지면 아깝죠. 이게 새로운 물질을 만들면 저도 뭐 크레딧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 보통 저는 어깨동무하고 우리 같이 가자. 음. 날 믿어. 그런 형태로 이제 가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뭐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갔는데요. 예. 이제 재료과학자의 꿈이라는 거는 예. 그 원자에서 소재까지 개발하는 건데 제가 하나 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아까 달 잠깐 얘기했는데 달에 보통 이제 달에 뭐 헬륨 3이 있어서 뭐 미래의 에너지고 우리 빨리 지구에 갖고 와서 핵분열 아니라 핵융합 발전을 하면 정말 이 인류의 에너지원이 해결될 거다라는 얘기 좀 들으셨잖아요. 우주 개발의 하여튼 핵심. 뭐가 많아서 처음 예. 들어봤습니다. 뭐가 많아서 저기를 빨리 네. 선점해서 가져와야 된다. 네. 가져오는 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잘 찝혀지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가져오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그러더군요. 우주에 갔는데 네. 결국 우리가 우주에 가서 그냥 우리는 뭐 달에 깃발을 꽂았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해야 되는데 네. 네. 예를 들면 헬륨 3이 보시면 0.002%죠. 예. 만약에 뭐 그냥 들으시긴 헬륨이 뭐 달에 500만 톤, 5억 톤이 있으면 예쁘게 탁 모여 있어서 내가 이렇게 탁 긁어오면 되는 게 아니라 예. 수많은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0.002%가 2% 있는 헬륨 3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예. 다 가져오면 너무 돈이 많이 들죠. 그렇죠. 지금 시가로는 헬륨 1톤이 한 10조 정도 되는데요. 네? 1톤이 10조라고요? 그럼 뭐에 쓰는 건데요? 지금은 예를 들어 양자 컴퓨터를 하려면 굉장히 저온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예. 그 저온을 만들기 위해서도 헬륨 3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핵융합 발전은 좀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예. 지금 예를 들어 양자 컴퓨터를 한 번 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계속 굉장히 낮은 온도로 유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 낮은 온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헬륨 3로 가야 되고 예. 근데 헬륨 3는 안정하니까 썼다가 재배수한 다음에 나중에 핵융합 발전을 할 때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 태양광처럼 인공 태양광 인공 발전한다는 태양을 이제 만드는 핵융합. 그렇죠. 그 미래의 궁극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럼 제가 왜 재료 얘기는 언제 나오는데 달 얘기가 나오냐? 그럼 생각해 보시면 저기 지금, 잘 가져오려면 지금 0.002%인데 그냥 우리가 100kg를 갖고 왔는데 알고 보니 0.002%와 그러면 어떻게든 농축을 하면 네. 1% 농축을 하면 1,0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엄청나게 농축을 해야겠죠. 예. 그런데 농축을 하는데 아까 잠깐 얘기하셨듯이 우라늄을 농축하기 위해서는 막 돌리는데 네. 달에 그 무거운 걸 들고 가서 돌릴 수는 없죠. 그렇죠. 뭔가 막 같은 걸로 필터 같은 걸로 통과시키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지구상에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해본 적이 없는 소재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예. 계산부터.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소재들을 다 검사해보고 그 중에 어떤 소재는 뭐 효율이 뭐 3인데 어떤 네. 소재는 효율이 30이라면 30에 해당되는 거를 만들고 지구상에서 실험을 하고 와. 우주로 쌓아 올려서 남들은 뭐 3% 농축하면 우린 10% 하면 7천억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지금 달에 대부분 이제 관심 있는 게 나사도 그렇고 달의 1차적인 관심은 헬륨3를 가지고 오고 그러면 저번에 아마 핵융합도 좀 들으셨을 텐데 핵융합이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네. 쓰는데 네. 삼중수소는 방사선 물질이라서 네.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붕괴돼 버립니다. 근데 헬륨3은 그 자체로 안정해서 우리가 그냥 실린더에다 넣어놓으면 우리가 딴짓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유지돼 있거든요. 저라면 일단 우리도 먼저 가서 파와서 언제 쓸지 모르지만 우리 저장고에다 넣어놓고 필요하다면 양자 컴퓨터 돌리다가 핵융합 발전을 하게 되면 그때 쓰는 건 어떻겠냐. 그때 재료를 누가 해야 되느냐. 저희 같은 전투기 조종사가 먼저 포탄을 때려 부어야죠. 그리고 실험하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비싸니까. 그런 걸 한다. 인도에서 지금 하고 요즘은 박사님 그럼 뭘 저런 걸 하고 계십니까? 수학으로. 맥신? 지금 지금 사실 그 말고도 재미있는 게 저는 재미있는 게 있는데 어떤 건가요? 그 맥신을
이제 표를 만들려고 해요. 어떤 액션은 합성이 되고 어떤 액션은 합성이 안 되고 저번에 왜 얘기 드렸듯이 조합이 무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게 그런데- 장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또 조합을 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안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만들어질 수 있고 안 만들어질 수 있는 지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어떤 걸 또 조합했더니 이건 전기가 잘 통하네. 잘 요거하고 묶었더니 잘 통하기 전에 만들어지네. 만들어지고 잘 통한 애가 돼야 제가 실험한 사람 불러서 만들어지니까 합성해서 측정해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쪽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맵도 제 입장에서는 큰 어떤 도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수학으로만 하고 계신다고요? 아니. 가만히 앉아서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 숫자들이 있고 예. 숫자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어. 저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면서 일단은 패턴을 파악을 하죠. 예. 보통 과학은 패턴을 파악하는 학문이라고 하니까 예. 그걸 다 처음부터 수학으로 할 수 없고요. 어떤 패턴이 보이면 그 다음에 그 패턴에 제일 잘 맞는 수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도는 수학을 잘해서 인도로 가셨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뭐 똑똑한 친구들이 수학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수학에 대한 어떤 선호가 큰 거는 사실이고요. 예. 그다음에 수학을 잘하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다음 한국하고는 좀 다르게 그 수학이나 어떤 수식을 만드는 데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점수를 좀 더 주는 편입니다. 인도 사회가 사회와 학계가. 인도 학계가 예. 그래서 논문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취직을 하려면 예. 뭐 논문 5편, 그러니까 예. 7편이 싸우면 7편이 이기고 뭐 이런 식인데 예. 그쪽은 그렇게 논문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숫자에 연연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친구는 수학을 잘하면 이제 일종의 추천제로 뽑혀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만든 코드 자체가 거기에 따른 이제 크레딧을 많이 받는 상태죠. 인도 괜찮네. 우리도 그런 거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인도로 바꾸시죠. 제가 들어보니까 계산 재료 과학은 그 MBTI 그 유형으로 보면 제2형에 가깝네. 극계획형. 뭐든지 계획을 다 짜고 이렇게 해서 야 이렇게 간 다음에 너 따라가 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MBTI도 하십니까? 제가 INTJ인데요. 정확하네요. 저는 약간 계획이 잘 없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P형이라고 막 사람들이 놀리긴 하는데 J형에 가까운 학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모델을 만들어봐야 알겠습니다. 이야, 재밌네요. 이런 뭐 게 어렵지 있었군요. 않네요. 약간 긴장했는데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괜찮네. 박사님이 오늘 진짜 쉽게 하려고 매우 노력하시네요. 목숨을 걸고 쉽게 만드셨다고. 그래서 계산 재료 과학 그런 과가 있습니까? 계산 재료 과학이라는 과가 있어요? 그냥 재료공학과 같은 게 주로 있고 그 안에 이제 예. 분파별로 있는 거죠. 예. 그 분파 중에 하나가 수학 우리는 숫자로만 예. 실험하는 분파야. 예. 까딱 잘못했으면 2%가 갔을 법한. 2% 갔으면 잘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공을 택한 이유가 예. 뭘 만지기만 하면 깨지고 부서지고 하는 거예요. 약간 똥손이십니까? 예. 그래서 근데 정말 재료 연구는 하고 싶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는 그때 그냥 선택한 게 이제 계산 재료과학 분야였는데 그게 그때부터 시작돼서 그래서 저는 자신 있는 게 똥손도 할 수 있다. 근데 수학을 더 잘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상상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상상력이. 알겠습니다. 이야 재밌네요. 참 이런 세상이 있는 그러니까 자, 요즘 모든 걸 다 세상에. 예. 계산과학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구나. 알겠습니다. 키스트 한인도 협력센터 이승철 센터장님. 야 어디서 듣기 어려운 얘기 그렇죠. 배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